Gente, todo dia eu me pergunto por que eu não nasci na Coreia, no coitado. Eu não aguento mais que o salário mínimo aqui é maior. As coisas aqui são muito mais baratas. As pessoas 한국에는 이상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수백 년 된 왕의 궁궐에 들어갈 때 전통 의상을 빌려 입고 가면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eu vou pro palácio, vou vestir hanbok, que é a vestimenta tradicional coreana, para ir lá no palácio, porque quem vai de vestimenta não paga entrada.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온 사람한테 돈을 안 받는다는 게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루이 14세 시대 의상을 입고 가도 입장료는 그대로 내야 하고 영국 버킹엄 궁전에 근위대 복장을 하고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복을 입으면 그냥 들여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브라질 여성 한 명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브라질 출신의 20대 여성 유튜버입니다. 파란 눈에 긴 갈색 머리, 평소에는 브라질 일상 브이로그를 찍는 평범한 크리에이터인데요. 이번 한국 여행은 무려 30일이 넘는 장기 체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녀의 입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나는 왜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단순한 여행자의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최저임금, 물가, 패션, 즐길거리, 브라질과 한국을 하나하나 직접 비교한 뒤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나온 장소는 놀랍게도 경복궁도 한강도 아닌 그저 숙소 근처 편의점이었습니다. 이날 그녀의 계획은 한복을 빌려 입고 경복궁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복 대여점에 도착하자 두 gaji 옵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Aqui no lugar de alugar. E tem duas opções, ou eu pago 9.000 pelo mais simples, ou 35.000 pelo premium. Só que no premium, além da roupa ser mais premium, tem menos pessoas com roupa igual. 9,000원짜리 기본 한복과 35,000원짜리 프리미엄 한복이었습니다. 프리미엄은 원단 품질이 다를 뿐 아니라 같은 디자인을 입은 사람이 적고 머리 스타일링까지 포함된 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35,000원짜리로 바로 결정했죠. 브라질에서 전통 의상을 빌려 입는 관광 문화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선택지 자체가 그녀에게는 이미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꽃장식 머리띠에 미색과 금색 자수가 정교하게 수놓인 한복. 차려입고 나서 거울 앞에 선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Gente, tô pronta. Eu vou com a minha bolsinha mesmo, porque a bolsinha deles não ia caber meu tripé e tudo mais. Eu vou ter 2 horas pra ir até lá, depois voltar. Então, já, bora. Porque quem tá de Hamburgo chama muito mais atenção do que as pessoas que não estão. Acho que ainda mais se não for asiático, porque, gente, a maioria que tá usando, eu acredito que é turista, mas a grande maioria é chinês, alguns japoneses. Eu tô com vergonha, meu Deus. 얼굴에 화색이 돌며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그렇게 경복궁에 도착한 그녀를 맞이한 풍경은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넓은 궁궐 마당 가득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물결처럼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한국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일본인, 서양인, 그리고 방금 한복을 빌려 입은 브라질 여성까지 광화문 대문 앞에서 한복 차림으로 손을 뺨에 대며 무언가를 말하는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뒤로는 수백 명의 한복 입은 사람들이 넓은 돌바닥 위를 걷고 있었고 붉은 기둥이 줄지어 선 전각이 그 배경을 채웠습니다. 풍경 자체가 한편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궐을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O fotógrafo me seguiu e tirou fotos minhas de graça, porque ele falou que eu sou bonita. This is pretty beauty. Ah, esqueci o nome do negócio. 궁궐을 걷던 그녀에게 한 사진작가가 갑자기 다가오더니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한 것인데요. 사진작가가 나를 따라다니며 무료로 사진을 찍어줬어요. 예쁘다면서요 라며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중에 반드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관광지 근처에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먼저 다가오는 사람은 일단 경계하는 게 브라질에서는 상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예쁘니까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강렬한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경복궁 곳곳을 걷던 그녀에게 또 한 번 뜻밖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잠시 멈춰 사진을 찍으려는데 갑자기 중국인 관광객 할머니들이 몰려온 것인데요. E agora, há pouco eu tava parada assim, me arrumando pra tirar foto. Aí do nada surgiu um monte de senhorinhas chinesas e começaram todas a tirar foto comigo. Elas pegavam e seguravam meu braço assim, tipo... Sabe quando a pessoa engancha no seu braço como se fosse best friend? 말도 없이 팔짱을 끼고 베스트 프렌드처럼 어깨를 맞댄 채 사진을 찍어달라는 할머니들. 황당하면서도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한국 궁궐 안에서 한복을 입은 브라질 여성이
중국인 할머니들의 인증샷 모델이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장면 자체가 경복궁의 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드는 글로벌 무대가 된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온 여성이 한복을 입고 중국 할머니와 사진을 찍고 한국인 사진작가에게 무료로 촬영을 받는 이 풍경이 지금 경복궁의 일상이 된 것이죠. 궁궐을 다 돌고 마지막으로 발길이 닿은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앞 광장이었습니다. E aqui é o Museu Nacional da Coreia. Eu achei muito lindo, particularmente. Eu adoro uma pracinha assim. E eu achei mais bonito do que o palácio em si. 탁 트인 광장에 잘 가꾸어진 나무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펼쳐지는 공간이었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궁궐 본체보다 이 광장이 더 아름다웠다고요. 이런 곳을 매일 지나쳐 다닌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조차 안 된다며 자신이 다니던 브라질 대학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날 그녀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면 전부 한국인에게는 너무 익숙한 것들입니다. 한복 입으면 입장료 면제, 프리미엄 한복에 머리 스타일링 포함, 궁궐 안 무료 사진 촬영, 잘 정비된 광장, 어느 것 하나 특별히 기획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날이나 경복궁에 가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브라질에서 온 이 여성에게는 그 하루가 달랐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브라질과 비교해 구매력 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야간 치안이나 대중교통 인프라 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유럽 주요 도시들조차 밤에 혼자 다니기 꺼려지는 구역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자정이 넘어도 혼자 지하철을 타는 게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브라질 여성이 30일 내내 같은 질문을 반복했던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한복을 반납하며 그녀가 남긴 최종 소감은 짧았습니다. Voltei. Considerações finais. Curti muito. Agora eu vou continuar com a minha trancinha. Que eu só tirei a tiarinha, né? E eu posso continuar com a minha trancinha. Gente, venho em dias que esteja entre 15 e 20 graus. Porque eu passei um calorzinho, hein? Não foi tanto, porque o tecido é bem levinho, mas foi um pouco. E quando você vem no inverno, eles dão pra você esse casaquinho aqui, ó. É um casaquinho de pelo, mas eu acho mais bonito você vir em um dia que tá menos frio, porque tem muito mais detalhe esse casaquinho aqui do que o de pele. Então é isso, tô abrindo uma armarinho aqui e pegando meus coisinhas e vou embora. 정말 너무 좋았어요. 과장도 수식도 없이. 그리고 다시 한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누군가의 눈에 비친 내 나라를 본다는 건 참 묘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외국인들이 하나씩 찾아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이 정도였구나 하고요. 꼬레아우라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을 통해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나누려 합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꼭 응원해주시고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더 재미있고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